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예전에 컴퓨터를 배웠던 시절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이제 1980년도, 90년도에 컴퓨터를 배우던 모습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 학원에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컴퓨터 교육이 참 옛날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1995년도 뉴스인데요. 이 뉴스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이제 겨우 윈도우를 시작했는데 한글 윈도우가 또 출시돼서 너무 어렵다. 컴맹 탈출이 어렵다는 이런 기사가 전자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강남역이라든지 압구정동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컴퓨터 학원이 이제 개설이 되고 이제 OA 사무자동화 위주로 한글이라든지 워드를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저희 이세돌 구단이라는 이제 바둑을 아주 잘하시는 분과 알파고와의 대결이 있습니다. 컴퓨터와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이세돌 구단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컴퓨터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이세돌 구단이 이제 패배를 한 이후에 여기 보시면 그래프들이 이제 보이는데요. 어떤 그래프일까요? 이 파란색을 보시면 파란색과 빨간색은 모두 구글 트렌드 그래프고 구글에서 검색되는 양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키워드들의 검색량이 알파고 사건 이후로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도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2016년 이후로 상당히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카카오라든지 기업들이 채용 트렌드도 바뀌게 됩니다. 카카오는 세 가지만 있으면 채용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자,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카카오에서 실제로 코딩 실력만으로 채용을 했더니 일반적으로 이제 수도권 인재들이 많이 채용이 되곤 하지만 41%가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는 되게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채용 트렌드도 실력 위주로 바뀌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교육도 바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4년도 같은 경우에 10명 중 8명은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무화 교육조차 몰랐었는데요. 정확히 4년 후 이제 코딩을 모르면 이제 국영수 코라고 하죠. 국어, 영어, 수학, 코딩. 국영수 코라고 해서 코딩을 모르면 안 된다는 그런 좀 인식들이 퍼져서 코딩 학원이라든지 사교육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인재들이 필요를 한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여러 기업들에서 실질적으로 개발자들이 많이 부족하고 이러한 개발자들을 뽑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AI 이런 것을 전담할 개발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지도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네, 왼쪽에는 서울에 있는 코딩 학원입니다. 2019년 1월 15일 기준에 199개의 코딩 학원이 있고요. 오른쪽은 경기도의 코딩 학원입니다. 292개입니다. 이렇게 사교육 시장이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교육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은 변화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코딩을 잘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NHN 넥스트, 사피,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죠.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는 에꼴42와 관련된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NHN 넥스트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코딩을 잘하는 실무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설립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년제 비학기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인턴십을 기반으로 이제 현장 중심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NHN에 이어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국내에서 이제 이런 사례도 등장을 했는데요. 2018년에 설립이 되었고 이제 현장에 즉시 투입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즉
코딩을 잘하는 현장에 적응력이 뛰어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교육기관이 설립이 됐고요. 만 29세 이하면 4년제 재학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총 1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1학기 때는 5개월 동안의 기초 코딩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그리고 1개월 동안 1차 자폐어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2학기 때는 이제 이론 강의를 하지 않고 프로젝트 기반의 자기주도형 학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코딩을 가르치고 실무형 인재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자폐어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지까지 설계를 도와주는 그러한 기관인데요. 이때 소프트웨어 교육을 무료로 다 제공을 합니다. 1년 동안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줍니다. 100만 원씩 준다는 거는 상당히 그 학생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고 기타 생활비를 좀 충당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삼성 소프트웨어 테스트 응시 기회를 제공을 해서 이거를 삼성 공채 지원 시 결과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매우 큰 메리트로 다가오죠. 일단 국내에서는 이 정도 사례만 살펴보고요. 해외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는 42, 에꼴 42라는 건데요. 여기에 11월 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혁신적인 소프트웨어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봤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했고요. 이게 코드를 위해서 태어났는가라고 지금 여기에 홈페이지 가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코딩을 잘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랑스의 교육기관입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찍어온 사진들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러한 컴퓨터들이 한 1000대 정도 있고요. 3층에 나눠서 1000대 정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코딩 수업을 혼자서 진행을 합니다.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혼자서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가면서 코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아직 팀원들이 도착하지 않은 사진인데요. 팀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12명 정도가 컴퓨터를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팀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커리큘럼 맵인데요. 이 커리큘럼 맵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해나갈지 본인들이 이제 과정을 설계를 해나가는 건데요. 다음 장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기관은요, 프랑스 프리 모바일 회장, 그러니까 한국의 뭐 KT라든지 SK텔레콤 이런 회장이 직접 자비로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잘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요거를 설립을 했는데 18세나 30세, 18세에서 30세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안 계시고요. 교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무료로 그냥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입학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엄청 많이 노력을 하겠죠. 최고 80대 1의 입학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중심의 자기주도형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365일 24시간 개방이 돼서요. 새벽 1시, 2시에 가서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가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총 교육기간은 3년이고요. 에꼴 42에서는 신입생 선발 과정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온라인 테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전혀 할 수 없어도 논리력이나 기억력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IQ 테스트 같은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요. 두 번째 이제 라피신이라는 과정인데, 이거는 한국말로 수영장이라는 과정입니다. 수영장에 풀어놓으면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런 식의 과정이고요. 4주 동안 오프라인 이제 코딩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합숙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이제 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오른쪽에 이게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내가 1단계를 하고, 게임, 이제 RPG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런 게임식으로 1단계를 클리어하고 2단계를 클리어했습니다. 3단계가 나오면 이 3단계가 클리어가 되면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루트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브랜치를 골라서 웹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웹 디자인으로 가고, 알고리즘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알고리즘으로 가서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면 또 세부적인 커리큘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학습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인턴십을 통해서 이러한 실습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도 해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에꼴 42는 새로운 좀 국내에 비해서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이후에 이제 에꼴 42에 이어서 42라는 또 스쿨이 세워졌는데, 실리콘밸리에 똑같은 분교가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2016년에 설립되어 있고요. 아까보다 이제 연령이 좀 높아졌습니다. 18세에서 45세까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특징은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제 기숙사가 좀
제공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파트타임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인텐시브 프로그램이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 3년의 과정을 1년으로 줄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교육이 변하고 있는데 국내 혁신 교육은 국내 소프트웨어 혁신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것이 올 하반기에 이제 설립이 될 예정인데요. 에꼴 41을 벤치마킹을 해서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그러한 아카데미를 저희가 이제 과기부 쪽에서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연간 500명 그리고 총 2,500명을 양성을 할 예정이고요. 입학 대상은 전공 경력 불문하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위치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비학위 과정으로 2년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 학비도 무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소프트웨어 스타랩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제가 이것까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대중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여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소프트웨어 교육 트렌드 키워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뉴스, 블로그, 카페, 지식인, 구글 뉴스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수집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간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41,732건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키워드는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트렌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2014년부터 18년까지 그래프고요. 이거는 이제 버즈량이라고 하는데 온라인에서 얼마나 이제 떠드는지, 얼마나 많은 양의 언급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014년 7월에 내년 중일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라는 그런 발표가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의 관심은 대중들의 관심은 상당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 네트워크를 분석을 했는데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왼쪽을 보시면 전체 상위 한 20개 정도의 키워드를 나타내고 오른쪽에 보시면 약 100개 정도의 키워드를 나타내는데요. 2014년도부터 제가 2018년까지 간략하게 키워드들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키워드들을 보면 정책적으로 좀 집중해야 될 것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인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미래를 위한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었다라고 이유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그리고 SK텔레콤과 같은 단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여기 키워드들이 얽혀 있는데 여기는 시사 이슈와 관련된 얘기인데 10대 시사 이슈, 2014년 10대 시사 이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된다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 보시면 애플 보이시죠? 애플이나 제4이동통신 이거와 거의 비등한 그런 지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만큼 많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보시면요.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코딩을 어떻게 배워야 되나를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과 여기 보시면 스크래치, 그러니까 코딩을 배울 수 있는 툴인 스크래치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SK텔레콤에서 스마트 로봇, 코딩 스쿨, 그리고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보시면요, 2016년에는 이제 스크래치와 엔트리가 등장을 합니다. 엔트리가 2016년도 이제 그 네이버에서 NHN에서 그 엔트리 교육 연구소를 인수를 하고 이제 엔트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스크래치와 엔트리, 프로그래밍 이 세 가지가 연계가 많이 되고 체험 위주의 교육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이라든지 삼성전자, 이제 네이버, 커넥트 재단 네이버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엔트리 교육연구소도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방과후나 학원, 코딩 교육 열풍과 같은 키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죠. 2017년에 보시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이제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운영하는 측면,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2018년에 이걸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7년에 특이한 점은 이제 방과후 지도사라든지 코딩 교육 지도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사교육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이버 커넥트 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게 됩니다. 2018년에는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원래 연계가 되어 있었는데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동일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잘 연계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지도사, 그러니까 코딩 교육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사피,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후반기에 이제 EBS, 이솝이라는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이 런칭을 했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관련 단어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사교육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려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코딩 학원과 관련된 연계된, 그러니까 같이 등장한 단어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코딩 학원은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대회, 코딩 캠프,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코딩 학원을 다니지, 학생들이 소양을 위해서 다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목적을 위해서 다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2018년에는 취업준비생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코딩 학원을 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을 분석을 해봤는데, 기업이 얼마나 언급되느냐를 보면 SK나 네이버, 그리고 MS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언급이 되긴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18년에 상당히 언급량이 뛰어나게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피가 시작이 되고 많이 언급이 되었고요. 구글도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돼서 꾸준히 언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은요, 도구는요,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은 로봇 코딩입니다. 로봇 코딩이 아무래도 좀 아주 어린 학생들부터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코딩이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엔트리랑 스크래치인데요. 엔트리가 이제 2014년에는 언급이 거의 없다가 2018년이 됐을 때 이제 스크래치보다 훨씬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엔트리를 훨씬 많이 언급되고 사용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도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체험 위주의 교육을 많이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 관련된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관심도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증가를 해서 삼성이라든지 SK 이런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주제로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이제 해외 사례 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 방안은, 그래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그대로 들여오든 아니면 이거를 좀 변형시켜서 들어오든, 이거를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대로 들어왔을 때 문제점, 그리고 변형시켜서 들어왔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공교육을 좀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초중등 교육을 좀 중요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초중등 교육에서 이제 사교육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를 위해서 어떤 역량 평가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될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자격 체계, 탑CC라는 자격 체계가 있는데, 그 자격 체계는 소프트웨어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같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을 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만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체계,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